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요즘 정말 화제인 드라마죠. 화려한 날들. 1, 2화 하이라이트 클립이랑 여러 분석 영상들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2화 시청률이 15% 넘었다고 하니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드롬급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드라마가 초반부터 어떻게 시청자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지 그 매력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인물들 속마음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단서들까지 좀 찾아보죠. 준비되셨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크게 한 세 갈래 이야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아들의 독립 선언, 그리고 아버지의 위기. 이게 맞물리면서 생기는 가족 갈등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세 남녀,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좀 위태롭게 얽힌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뭐랄까 약간 K-드라마 단골이죠. 재벌가랑 얽힌 것 같은 출생의 비밀.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 이 세 가지가 초반부터 어떻게 딱 맞물려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전문가시네요. 딱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역시 주인공 이지혁부터 봐야겠죠. 정희롤 씨가 연기하는 능력도 있고 매력도 넘치는데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 확고한 비혼주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분석 영상들 보니까 이게 그냥 난 혼자가 좋아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 경험이랑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릴 때 그 건축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가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했던 경험.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지옥한테는 가족이나 결혼이라는 게 자기를 좀 올가매는 거, 약간 굴레 같은 느낌인 거죠. 아하, 굴레. 결혼보다 중요한 건 독립이야. 이 대사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라이프스타일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아버지 이상철과의 갈등은 이건 단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지옥한테는 그 옛날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아버지는 평생 가족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년 퇴임하고 재취업도 안 되고 근데 거기다가 최장한 말기 판정까지 받으시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렇죠. 한 리뷰에서는 그 아버지를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진 어쩌면 시대가 만든 희생양 이렇게 표현했던데 좀 와닿더라고요. 실직이라는 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 희생, 이런 걸 지역은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이런 선언이고 자기를 올감했던 그 가족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아버지가 넌 나가는 순간 돈 모으는 건 물 건너간 거야. 이렇게 소리치시는 장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게 그냥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의 독립을 자기 삶에 대한 부정 아니면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느끼는 분노나 좌절도 단순히 지금 아버지 상황 때문만은 아닐 거고요. 과거에 자기 꿈 포기했던 기억, 또 아버지처럼 자기도 희생하면서 살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이런 게 다 섞여서 폭발하는 거죠. 지역한텐 독립이 거의 생존 문제 같아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 배달된 그 의문의 현금 따발, 이건 진짜 기름을 붓는 거죠. 아, 맞아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막 의심하면서 설마 지역이 너? 이러잖아요. 네. 그 돈의 출처가 뭔지 밝혀지는 게 이제 가족 간 불신을 더 키우고 또 드라마 전체 미스테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지역이 독립자금으로 마련한 걸까? 아니면 아버지 위기랑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게다가 지역한테 온 문자 메시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것도 그 돈다발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일까요? 아, 궁금하네요. 그죠? 떡밥이 아주 그냥 초반부터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가족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청춘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엇갈리는 마음들. 정인선 씨가 연기하는 지은호 캐릭터요. 아, 네. 은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데 또 보면 중고거래 사기당하는 모습에선 약간 어수룩하고 순진한 면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그 온풍기 상자 열었는데 벽돌 들어있던 거 어떤 리뷰 영상에서 우픈 현실 고증이라고 하던데 진짜 공감되면서도 씁쓸했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중고거래 사기 진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현실적이라 더 감정이입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은호가 오랫동안 지역 선배를 혼자 좋아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장면, 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배 좋아해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랑 용기가 들어있었을까 싶고. 그런데 지역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죠. 은호야,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네, 너무 단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비혼주의자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분석 자료들을 보면 그 뒤에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박성재, 윤여민 씨와 연기하는 그 친구도 은호를 오랫동안 좋아한다는 걸 지혁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지역이 거절한 게 그냥 철벽 치는 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의리 아니면 죄책감 뭐 그런 거랑 자기 비혼 가치관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친구를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 감정도 외면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좀 서툴고 어쩌면 비겁한 자기 방어일 수도 있죠. 보내주신 리뷰 중에 하나가 3회 예고편에서 지혁이가 성재한테 지우 좋아했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왔다면서 이 갈등이 곧 터질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역의 행동이 냉정하다기보다는 좀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고요. 그럼 이제 박성재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윤현민 씨가 연기하는 소위 금수저 친구잖아요. 네, 겉보기엔 다 가졌죠. 근데 또 속으로는 되게 외로워하는 인물 같고 은호를 좋아하는데 쉽게 다가서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한 분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결핍이나 외로움을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호한테 떠넘기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다. 꽤 섬세한 해석이죠. 와, 일리 있네요. 자기 감정조차 짐이 될까봐 망설인다니. 네. 근데 또 그런 성재가 은호가 고백한 거 알고 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아, 그 대사 저도 좀 놀랬어요.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지역이 질투하고 또 은호를 약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드러난 걸까요? 네, 한 리뷰에서는 그 대사가 성재가 이제 관계를 순수한 감정보다는 좀 이해득실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앞으로 삼각관계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성재의 그 대사가 앞으로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은호가 고백한 타이밍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타이밍이요? 네, 지혁이가 중고거래 사기 해결 도와주면서 잠깐 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아버지 병사 악화 소식 듣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한 분석에서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서 그냥 확 터져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 계기가 정확히 뭐였는지 밝혀지는 게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고백 하나가 세 사람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게 초반부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들 말고도 또 드라마 미스터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태란 씨가 연기하는 고성이. 아, 네. 고성이. 성대의 새어머니이자 재벌가 사모님. 겉으로는 진짜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유독 은호한테 신경 쓰면서 몰래 지켜보는 모습 좀 섬뜩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그 혼잣말, 저 아이,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대놓고 나 비밀 있어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빼박이죠. 그래서 많은 리뷰에서 역시 K드라마 단골 코드 출생의 비밀이랑 연결짓더라고요. 성희가 왜 그렇게 은호한테 집착하고 감시할까? 네, 왜 그럴까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진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고성희가 혹시 은호 친어머니 아니냐는 거죠. 네, 친어머니요? 와, 네, 과거에 뭐 되게 힘든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너무 가난했거나 집안 반대가 심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고 지금 자기 지위랑 가정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추측이에요.
와, 만약에 그게 진짜면 이거는 뭐 거의 폭탄급인데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은호랑 지혁이 성재 관계는 물론이고 지혁이네 가족, 성재네 재벌가까지 모든 인물 관계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네,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희 딸 박영나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이것도 그냥 서브 플롯이 아니라 그 완벽해 보이는 재벌가 이면에 뭔가 균열이나 불안이 있다, 어쩌면 과거의 업보랑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암시하는 장치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고성이라는 인물은 우아한 가면 뒤에 야망이랑 불안을 다 감추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리의 핵심 키를 쥔 인물이네요, 분명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이지 1, 2화 만에 이렇게 떡밥이랑 갈등 요소가 막 쏟아져 나오다니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최장암 말기 진단이랑 그 때문에 앞으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여동생 이수빈한테 강요되는 것 같은 17살 차이 남자와의 만남 주선, 이것도 좀 그렇죠. 네. 한 리뷰 보니까 아버지 병세 악화 장면이랑 여동생 그 부담스러운 만남 장면을 예고편에서 일부러 교차 편집해서 보여줬다면서 제작진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위기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러네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압박. 네. 그 분석처럼 무너지는 것과 붙잡는 것, 이 테마가 앞으로 드라마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병은 그냥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가족들 각자한테 역할, 책임,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관계도 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은어, 성재 삼각관계도 지역이 숨겨둔 속마음이랑 성재 그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더 아슬아슬해질 거고요. 예고편에서 사랑이 없는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죠. 이 대사랑 같이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물. 이 인물은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아, 그 인물도 궁금해요. 지역의 비혼주의를 정면으로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호, 성재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폭풍전야 같아요. 맞습니다. 아머지 시한부 선고, 위태로운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이라는 시한폭탄, 거기에 의문의 현금 다발, 문자 메시지, 새로운 인물 등장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막 엮여서 극 전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아빠. 네. 그 분석처럼 무너지는 것과 붙잡는 것. 이 테마가 앞으로 드라마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병은 그냥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가족들 각자한테 역할, 책임,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관계도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은어 성재 삼각관계도 지역이 숨겨둔 속마음이랑 성재의 그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더 아슬아슬해질 거고요. 예고편에서 사랑이 없는 결혼에 못할 이유도 없죠. 이 대사랑 같이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물. 이 인물은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아, 그 인물도 궁금해요. 지역의 비혼주의를 정면으로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호, 성재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 수도 있겠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폭풍전야 같아요. 맞습니다. 아버지 시한부 선고, 위태로운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이라는 시한폭탄, 거기에 의문의 현금 다발, 문자 메시지, 새로운 인물 등장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막 엮여서 극 전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인물들이 이 폭풍 속에서 뭘 지키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걸 따라가는 게 이 드라마를 즐기는 핵심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드라마 화려한 날들 1, 2화의 핵심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아들의 독립을 향한 절규, 또 위기에 처한 아버지, 우정과 사랑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그리고 재벌과 깊숙이 숨겨진 기밀까지 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네요. 네, 결국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뭐랄까, 독립이나 책임감, 짝사랑의 아픔, 가족 간의 애증, 현실과 이상의 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아주 보편적인 고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걸 이제 출생의 비밀, 시한부 선고, 재벌과 암투 같은 아주 극적인 설정 안에 잘 녹여내서 몰입도를 확 높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드라마에 끌리는 이유도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등장인물들이랑 같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내주신 분석 영상 중에 하나가 던졌던 질문인데 이걸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은우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집안이 큰 위기에 처했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그 애틋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겠어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그 순간 그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 줄까요? 드라마 보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